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함께하는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정신여고 시즌3 1학기 15교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네, 제포 윤태현입니다. 와우. 네. 오늘 사연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저희가 잡담하지 않고 바로 사연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 파혼을 고민하고 있는 32살 여자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정신여고를 알게 돼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소개팅으로 2년간 연애를 하고 지난해 11월에 결혼을 하려 했어요.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식을 올해 4월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더 심해졌고 시댁 어른들의 성화로 결혼식을 9월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상황은 더 안 좋아졌고 저희는 이번에 세 번째로 결혼식을 미뤘어요. 결혼식만큼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아야 하고 오신 분들에게 식사는 대접해야 하는 거라며 시댁 어른들이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이미 같이 살고 있으니 그냥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지만 남친 쪽 부모님이 워낙 완강하게 미루자고 하셔서 결국 그 뜻을 따랐습니다. 위약금은 시댁에서 내주셨지만 그 돈만 생각하면 차라리 결혼식을 한 게 나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굳이 그렇게 바꿔야 하는 걸까라고 생각했죠. 저희는 결혼식 날짜를 변경하면서 결혼식장도 바꿨습니다. 시어머니가 강력하게 특정 날짜를 고집하셨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각종 위약금을 물어야 했어요. 그래서 웨딩홀을 변경하면서 드레스부터 모든 걸 웨딩홀 패키지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마음에 썩 들지 않는 드레스와 메이크업 등 모든 게 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시댁에서 금전적으로 크게 도와주셔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이 그리 넉넉지 않아서 시댁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혼수 비용도 제게 대주셨어요. 예단 예물도 저는 시어머니랑 같이 보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무척 감사하지만 제 선택권은 사라지는 것 같아 씁쓸했어요. 저희는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덜컥 임신이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벌써 여러 번 미룬 결혼식 때문에 다시 또 결혼 소식을 알려야 하는 것도 속상합니다. 결혼식을 미룬 것도 속상한데 요즘은 이 남자와 결혼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별로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너무 많은 게 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최근 제가 상상도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고 결혼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결혼을 하기로 한 웨딩홀이 알고 보니 시부모님 지인이 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 웨딩홀에서 제일 비싼 패키지를 진행하고 있어요. 대신 아는 분이라 위약금은 적게 받으시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결혼식을 옮기면서 남친과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함께 살면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보이고 그로 인해 서로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거죠. 싸웠다가 화해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싸우는 패턴도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남편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자기는 장난친 거라고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장난으로 하는 말이 있고 해선 안 되는 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말싸움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렇게 말할 때면 말문이 턱 막히고 화가 나고 눈물부터 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걸 납득시키라고 하니 저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하면서 돈이 들어갈 일이 많아지다 보니 제가 돈에 대해 몇 번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은 제게 돈에 너무 민감하다며 돈돈돈돈 거리며 사는 여자가 제일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돈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같은 말이어도 그렇게 말하면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말인 것 같다고 해도 본인은 네가 별로라는 의미는 아니라며 넘어간 일도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이번 추석 때 선물을 드리기로 했는데 시댁에 가는 선물은 크기가 작고 저희 집은 컸습니다. 가격은 비슷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남친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 갈 때는 가볍더니 너네 집에 갈 때는 바리바리 싸들고 가네?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저 말을 하는 의도가 뭐지? 짧은 순간에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곧바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했지만 오히려 저한테 양심에 찔리나 봐라며 아무렇지 않은 듯 반응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그 짧은 순간에 100번도 넘게 곱씹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도가 있더라도 저렇게 말을 하는 건 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장난이었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말이 어떻게 장난일 수가 있을까요? 차라리 빠르게 자신의 말실수를 사과했다면 제가 그렇게 화가 나진 않았을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말이 헛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제게 왜 그렇게 화를 내냐며 제가 화를 내는 이유를 납득시키라고 그 말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하는 걸 보니 오만정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다 나더군요. 너무 당연한 걸 납득시키라고 하니 맥이 풀렸습니다. 제 마음이 다친 걸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그 어느 경우라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선은 저희 집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낸다 왔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집안에 든든한 사이가 들어온다며 좋아하시는데 마음이 더 찢어졌습니다. 남친은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저는 여전히 화가 납니다. 2년간 저를 아껴주고 믿음을 줬던 사람인데 제 판단이 틀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지하게 파혼을 고려하는 중인데 현실적인 문제로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제게 큰 소리치며 화내던 모습도 계속 떠오르고요. 저 역시 그 사람에게 부족한 면이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긴 글 읽느라고 힘드셨겠지만 네. 네, 써니님의 한번 조언을 하시면 어떨까요? 아, 제가 최근 경험자니까요. 네. 네. 아, 결혼 경험. 네. 아, 참 어렵네요. 근데 이게 사연이 잠깐만.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들긴 한데 네. 남친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와서 또 모르자니 그것도 참 그렇고 네. 근데 이게 네. 사실은 뭐 충분히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게 좀 특별한 요소가 있는 게 이게 팬데믹 상황이 네, 맞아요. 결합되다 보니 결혼식이 미뤄지면서 네. 이런 좀 뭐 동거 아닌 혼전 동거 맞아. 그러신 분들 사실 진짜 그런 분들이 요즘 많아요. 많다 네. 보니 그러다 보니 좀 그런 이슈도 있겠구나. 이게 네, 사실은 만약에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식 미뤄지지 않았다면 이미 그러니까. 결혼해서 살고 계실 거고 그러면은 이 사연의 성격이 조금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한 후에 적응하면서 네, 이제 네. 싸우는 과정이라고 그렇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뭔가 싸우다가 관둬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이제 네. 하시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맞아요. 연애가 있고 보통은 뭐 요즘 뭐 그것도 뭐 혼전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찬성이요, 반대요? 뭐 이런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혼전 동거를 맞아. 지금 하게 된 맞아. 상황에서의 지금 이슈인데 같이 살고 그리고 실제로 거의 가족끼리도 결혼 비슷한 상태가 되니 실제로 이제 결혼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족 간의 갈등도 이제 느끼시는데 지금 결혼은 또 안 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2년간 계속 안 좋았는데 또 안 좋네요라 그러면은 이게 간단할 텐데 2년간은 좋았는데 연애할 때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혼도 생각했는데 동거를 하니 이런 좀 이슈들이 생긴다고 하니 야 이걸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저도 막막하네요. 근데 저 이 사연 읽으면서 결혼식을 3번이나 미뤘다니 진짜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왜냐면요,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위약금이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결혼식 한번 치르는 금액만큼 들기도 하거든요. 그 취소 시점에 따라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좀 미뤘고 3번째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3번 미루니까 이제 좀 스트레스가 쌓이신 거 아닌가. 그리고 아무래도 그게 이제 미신이고 뭐 비합리적인 생각이긴 네. 하지만 3번이나 이렇게 미뤄지니까 이렇게 팬데믹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연이 아닌가? 왜 자꾸 이렇게 잘 안 풀리지? 이런 생각을 또 그럴 어쩔 수 수도 없이 하게 있고.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근데 보면 또 시부모님 댁에서는 이 며느님을, 그러니까 이제 퍼펙트 테이스트님을 이제 식구로 맞이하려고 하니까 뭔가 이제 금전적으로도 다 도와주시고 이랬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분명히 근데 이제 받는 만큼 부담도 있고 그게 스트레스였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마냥 하여튼 좋지만은 않을 거거든요. 양심에 그렇죠. 찔리나 봐 이런 얘기가 굉장히 거슬리죠. 지금 남친이 그러니까요. 했다는 이야기. 안 그래도 그러니까는- 지금 이쪽 집은 좀 넉넉지 않아서 시댁에서 많은 비용을 내고 있고 당연히 이제 신부는 그게 뭐 어떤 식으로든 좀 고마우면서도 좀 부담스럽고 부담스럽죠. 불편한 맞아요. 측면이 있고 할 텐데 양심에 찔리나 봐. 이런 배려심이 없는 말인데요. 그니까요. 근데 뭐 또 좀 사람이 화가 나면 그거 이상으로 이제 세게 나가고 그게 특히 상대방한테는 그게 얼마나 센 임팩트를 주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번 제가 얘기했지만 너희 집안은 왜 그러냐 그건 이제 유전자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안 살겠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정도 얘기는 아닌데 우리 안에 이만큼 화나면 이만큼만 때려야지가 아니라 이제 전쟁에서 이겨야 돼서 와 그냥 미사일을 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 뭐 주관님은 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하시니까 처음부터 소통을 잘했겠지만 대부분의 좀 뭐 부부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본질적으로 좀 상대방을 무시하고 성격적으로 좀 내면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막 그냥 100% 진실에 이런 소통을 하기도 하지만 스킬의 이슈일 수도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서로 해 나가면서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좀 고려하셔서 지금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보니까 크게 이걸로 크게 싸우셨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 번 싸우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싸웠다가 화해하기를 반복한다. 싸우는 패턴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구체적인 싸운 그 맥락은 한두 개만 이렇게 소개해 주셨지만 이것 말고도 비슷한 패턴의 다툼이 많았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진지하게 파혼을 고려하는 중인데 현실적인 문제로 두렵다. 그렇죠. 이게 이미 3번을 미룬 거면 사실 결혼한다는 사실 자체는 다 알려진 걸 거고 사실 다 결혼한 걸로 알고 있죠. 그렇죠. 식만 안 한 그렇죠. 거죠. 그렇게 알려져 있을 거라서 그게 좀 부담스럽고. 저는 일단 이렇게 말한 거는 남편분이 100%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남친분이. 이거는 뭐 어떤 경우에서라도 말실수였다. 뭐 좋게 말해서 말실수? 그러니까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하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두 분이 얘기를 하셨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그런 말씀은 없으셔서 또 왜 화나냐고 오히려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니까 이제 더 마음 상하시는 것 같은데 저의 제안은 뭐 파혼이 하면 되니까 아, 파혼할 정도의 각오라면 그래도 2년 이렇게 함께 해오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분께 기회를 드리면 좋겠다. 뭐 어차피 파혼할 건데 기회 한 번 더 못 줄 거는 기회를 어떻게 줘요? 그래서 기회를 어떻게 드리냐면 좀 유치해 보이지만 제가 실제로 비슷한 고민을 왔을 때 많이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네. 상대방이 다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말들은 안 썼으면 좋겠다.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니네 집, 뭐 이런 표현은 좀 썼을 때는 내가 좀 우리 관계를 훼손할 정도로 속이 상하다. 뭐 두 번째, 뭐 시어머니와 이런 사이에 좀 갈등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달라. 이게 너무 많으면 외우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어렵기 때문에 한 2-3가지 정도 적어서 이제 지금 예비 신랑분과 이거 지켜줄 수 있겠느냐 했는데 죽어도 작게 이렇게 했는데 나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런 게 내가 좀 결정을 하는데 더 정보가 될 수 있죠. 근데 제가 제 경험으로는 80%는 그거였어? 그것 때문에 그렇게 화나는지 몰랐어. 내가 노력해 볼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는 게 예, 대화를 해봐야 마음 되는 거네요. 경영학적으로 맞지 않을까. 어. 그냥 파혼이야 그냥 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네요. 뭐 파혼은 뭐 서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여기는 안녕 쉬운 그러고 거니까. 나오면 돼요. 네. 네. 그 기회를 한번 줘보자는 거죠. 네. 그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을 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건 싫다라고. 그 얘기 할 때 그 좋은 점도 많을 거 아니에요, 남친한테. 그리고 네. 지난 2년간 좋은 추억 그렇죠. 그러니까요. 같이 공유한 기쁜 일도 많을 테니까. 그리고 뭐 아마도 그런 얘기 했겠죠. 우리 결혼하면 앞으로 어떻게 잘 살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을 테니까 그런 얘기도 조금 앞에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뭐 행복한 결혼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여차저차 해가지고는 지금 코로나 그 망할 놈의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좀 세 번이나 조금 이렇게 너무 이제 지금 제뽀님 말씀처럼 딱 이렇게 3대 요구 조건 이렇게 딱 써가지고 이것만 딱 주면은 그것도 또 주관님 말씀이 그것도 또 갈등일 수도 있잖아요. 네. 앞에 좀 서론을 좀 깝시다. 그거는 네, 맞습니다. 그거는 뭐 친구끼리든 부부끼리든 아니면 회사에서 소통을 할 때 제일 나쁜 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런 게 제일 너는 미래가 안 보여. 이런 이게 제일 나쁜 소통이고. 너는 왜 그래? 그게 아니라 이런 거. 이런 건 다 좋은데 요것만 좀 하면 정말 그리고 거꾸로 당신이 나한테 원하는 건 뭐냐. 나도 그거 한번 노력해 보겠다. 우리가 전 사연 중에 타인에게 관심이 없다가 이해가 안 되는 님의 사연이 있는데 네네네. 이게 이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의외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면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의외로 얘기했더니 알아들어서 해결됐다는 그 성공 경험이 많습니다. 저도 결혼 전에 한번 이제 싸웠는데 저희는 그렇게 크게 싸우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싸웠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떨어졌죠. 그 싸운 직후에 그것도 도움되죠. 일단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도움되죠. 좀 몸을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고 막 이런 걸 하면서 좀 마음을 비우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막 적었어요. 뭐 노트랑 펜을 하나 사서 적어도 되고 뭐 저희 뭐 노트북이나 태블릿 PC가 있으면 뭐 그런 데다가 적어도 되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느 지점에서 뭐 때문에 화가 나고 실질적으로 내가 뭐가 기분이 나쁜가 그 표면적인 이유 말고 속에 뭐가 있는가를 좀 막 정리를 좀 해보고 그것도 했어요. 상대의 장점과 단점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결심한 이유 그리고 반대로 나의 장점과 단점 도 좀 적어보고. 그거는 써서 이렇게 남친한테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 마음 정리를 위해서 써본 마음 거군요. 정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것도 생각했죠. 이 모든 걸 고려를 했을 때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이제 결론이 난 거죠. 뭐 헤어지겠다 뭐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좀 추천드리죠. 왜냐면 저도 제 마음을 정리하다 보니까 숨어있는 제 마음을 알았거든요. 그 순간에 화가 났던 거에 표면적인 거 말고 내 감정?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좀 숨어있었네 라는 걸 알게 돼서 좀 이해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러한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고 그랬던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는 몰랐다. 그러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희망을 거는 게 이거죠. 이제 2년간의 저를 아껴주고 맞아요. 믿음을 줬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그냥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약간 제 느낌이 뭐 느낌이니까 틀릴 수도 있지만 좀 날 잡아달라. 파혼을 두 마음이 있는데 나 파혼하지 않고 좀 힘내서 다시 살 수 있게 좀 잡아달라는 사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면서 닉네임도 이게 제 오반지 모르지만 직업병이어서 그 완벽한 입맛. 완벽한 입맛이 어디 있겠어요 결혼에. 그러네. 네. 퍼펙트 테이스트. 네. 그러네요. 네. 파샬 테이스트만 있어도 다행이다. 라는 말씀. 그 저렇게 이제 내가 왜 정확하게 기분이 나빴는지 화가 났는지를
설명을 하면 의외로 많은 경우에 몰랐다라는 반응을 보인다는 거.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네. 흔히 이제 뭐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싸운 다음에 내가 왜 화가 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명확하게 하잖아요. 네. 그때 상대방이 몰랐다. 그렇게 네가 느낄 줄은. 그리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다라는 얘기를 흔히 하는데 그때 그 몰랐다는 이야기에 대한 반응으로 제일 나쁜 게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 나 근데 해봤어. 이렇게 되면은 진짜로 나빠지는 거예요. 진짜로 모른다. 그래서 몰랐구나라는 건 일단 받아들이고 물론 맞아요. 모르는 것도 잘못일 수 있죠. 하지만 진짜 몰랐다는 거는 그냥 그 사실 그대로 일단 받아들여줘야지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라고 아니, 근데- 받아치면은 해결이 안 나는 근데 거죠. 예. 제프님 너무 화가 나 있는데 너 진짜 몰랐어라고 하면 너무 화가 나서 열받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이제 그걸 모르나. 저희가 그 전 시간에 얘기했던 그때 라면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 쿨링 다운을 하고 얘기해야 되고요. 쿨타임이 필요해요. 실제로 저한테 제가 그렇게 그 마지막 그런 기회를 가지시라 그러면은 제가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수도 없이 얘기해서 상대방이 다 알 거라 다 하세요. 그럼 제가 근데 사실 모른다. 막연하게 얘기하지 의외로 우리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으면 모른다. 우리가 회사에도 많이 경험해요. 2시간을 회의해서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이제 드디어 하고 나간 것 같은데 10명이 다 다른 쪽으로 가. 다 인정. 갖기 위해서. 인정. 맞아. 그러네. 심지어 한쪽은 하자 그러는데 한쪽은 안 한다는 얘기로 알고 막 그래.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었어? 대표님이? 이랬어. 하라는 말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는 거야. 그러네요. 네. 대화를 좀 더 해봅시다. 어쨌든 네, 이 집은. 네. 좀 일단 솔직하게 서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파혼은 언제든지 하시면 되니까 일단 좀 미루시는 걸로. 네. 퍼펙트 테이스트님 일단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건데 요거 이제 2장 나가죠, 네. JYP. 혼자 드세요. 네. 혼자. 혼자 2개 다 드세요, 그냥. 나는 커피숍 가서 들을 얘기를 좀 하시라 이러려고 그랬더니. 커피숍 가서 이렇게 쉽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니까. 전 써니님이 얘기한 것처럼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한 1박 2일에도 좀 그러니까 뭐 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뭐 우리 뭐 좀 같이 살고 각자의 계시니까. 시간 마지막으로 각자의 좀 싱글 여행을 해볼까 뭐 이런 시간 갖는 거. 떨어지면 소중한 게 좀 잘 보이거든요. 붙어 있으면 삐죽한 게 느껴지고. 그리고 몰랐다고 얘기했을 때 그 톤이나 태도가 중요한 거죠. 진짜 내가 몰랐고 근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걸 어떻게 몰랐는지 내 스스로 한심하게 느껴진다. 이런 태도로 나 몰랐어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몰랐지. 어? 잠깐만. 그 어떻게 알아 그거를? 누가 알겠어 그거를? 잠깐만. 이렇게 하는 거랑은 또 다른 거잖아. 분노 유발자. 네. 그래서 일단 뭐 좀 가능하면 하시는 쪽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지금 파혼을 진작에 고민하신다고 했는데 되게 복잡하실 거예요. 정말 마음이. 근데 저도 제프님 의견 동의를 하는 게 좀 파혼이라는 선택지를 하나 안고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난 너랑 파혼할 거야 라는 말을 한다기보다는 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보험처럼 이렇게 마음속에 두고 이야기를 좀 솔직히 터놓고 해보시는 게 어떨까. 네. 그리고 파혼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내가 파혼을 고려 중이다.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힘들어서 우리 얘기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아.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큰 그러면 싸움이 또 부부간에 될 수 있어. 우리가 내가 지금 이혼 고민 중인데랑 똑같은 느낌이니까 그건 안 되고. 그렇죠. 그럼 남자들은 보통 아직 젊으시니까 나이들도 똑같지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파혼 얘기까지 들어야 돼? 그래서 걷잡을 수가 없어집니다. 불필요하게 판이 커질 수 있으니까. 지금 사실 축소하면요. 네. 선물의 가격은 같은데 사이즈가 다른 문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가격과 사이즈를 맞추자 이러면 되는 거였어요. 다음부터는 그냥 똑같은 걸 드려요. 똑같은 걸 하자. 똑같은 거. 그러니까. 똑같은 거 2개 사. 그냥 1+1을 사. 그러니까요. 용돈도 그냥 똑같이 드리는 거, 선물도 그냥 똑같은 걸 드리는 거. 이렇게 하는 상품의 게 사이즈 좋아요. 문제밖에 없는데 맞아. 너무 4대 만회까지 가는 거는 제가 좀 이렇게 재밌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냥. 그리고 남친분은
말을 잘못하신 거를 네.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그거는 빨리 인정을 본인의 좀,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한다는 거는 이제 이런 말을 안 하는 어떤 훈련에 들어가는 네. 것이다. 그리고 퍼펙트 테이스트님, 요 이제 방송 들었잖아요. 이 저희가 이 얘기 나눈 게 마음에 드실지 안 드실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남친한테 들려주지는 마세요. 아, 그것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네네네네. 혼자만, 아, 네, 혼자만. 들으시고, 이거 내가 이런 사연을 보냈다는 것 자체도 지금 또 다른 뭔가 분쟁의 씨앗이 될 씨앗이 수 될 있습니다. 수 있으니. 네, 혼자만 들으시고.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네, 잘 해결되면은 네, 또 짧게 사연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요. 네, 닉네임, 성별, 나이와 함께 A4 용지 한 장 정도 분량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실 곳은 radio@doc.co.kr이고요.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